그러면 두개골 분쇄골절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던져졌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약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콩소리와 함께 평범했던 한 아파트 거주민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였습니다. 사건은 119 종합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정문인데 뭐 어떤 여자가 떨어졌어요. 악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젊은 여자분인데 숨 안 쉬는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추락한 여성은 두개골 분쇄 골절 등으로 이미 숨진 뒤였고 관계자는 병원 이송 없이 시신을 바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26살 민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거주민인 것일까? 왜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것일까? 자살이나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로 의심됐던 상황. 경찰은 숨진 민 씨의 신원과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주변을 돌며 탐문을 했지만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람들 입주한 지 한 넉 달도 안 됐거든요. 솔직히 뭐 옆집 사람 잘 모르고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해도 계약하는 날 한 번 본 정도일 거예요. 피해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종종 이른 저녁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거를 본 적은 있어요. 어떤 남자랑 다니는 것도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경찰은 숨진 민 씨가 아파트 19층에 월세를 내며 거주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민 씨는 얼마 전 월세를 잠시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일까? 그 외에 경찰은 그녀가 발견 1시간 반 전인 19시경 집으로 올라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추락해 발견될 때까지 누군가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올라간 장면은 없었던 상황. 피해자에 대해 파악해가던 그때 시신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 씨의 왼쪽 배 부위와 오른쪽 둔부, 왼쪽 대퇴부, 왼팔과 왼손 등에서 칼자국이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공격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 결정적으로 경찰은 민 씨가 거주하던 19층에서 18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민 씨가 거주하던 집으로 진입한 경찰은 작은 방 베란다 창문에서도 혈흔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누군가 그녀를 살해 혹은 공격 후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져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날 피해자를 잔혹하게 공격한 뒤 아파트 밖으로 던진 악마는 누구일까?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지른 것인지 진실은 우리 앞에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서초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시신이 실족했나 자살했나 이렇게 했는데 몸에서 이제 상흔이 발견되면서 전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두개골 분쇄골절이라고 돼 있죠. 제가 뭐 늘 말씀드린 바가 자신이 뛰어내린 형태는 높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다리, 허리 이게 1차적으로 떨어진다. 물론 중간에 어디가 접치면 회전력이 생긴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누군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하면 머리부터 떨어진다. 그 말씀 드렸죠. 이 두 가지 모두에서의 문제는 다리나 허리가 어떤 상당히 상처가 많이 난 후에 머리라든가 위쪽은 2차 충격입니다. 그럼 이제 머리부터 떨어진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두개골 분쇄골절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은 거기보다는 목뼈 형태가 많이 나갑니다. 생각해 보시면 네. 잘 보시면은 그러면 두개골 분쇄골절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던져졌다.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 추락 상태에서의 이 돌아가신 분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즉 말하자면 약간 무엇인가 공격을 당하고 근데 약간 좀 의식은 조금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악소리가 났었다라는 예, 그런 형태인 상태에서 던져지는 이런 상태.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이 왼쪽 배 부위하고 오른쪽 엉덩이, 왼쪽 대퇴부 그리고 왼팔 왼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저항은이나 방어은 같은 형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쫓기다가 찔리고 거기서
던져지거나 밀려서 던져지거나 뭐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같이 뭐 누군가 타서 올라갔던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후에 누군가 19층에 따라서 올라간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이겠죠. 거주하는 예, 사람. 거주. 예를 들면 이분을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따라 올라갔거나 외부 침입자. 네. 근데 이런 서초구의 아파트 보통 한 20층 조금 넘는 그런 아파트겠죠. 네. 그런 형태에서는 분명히 관리인이 있을 거고 CCTV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외부인이면 금방 확인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안에 그 동에 사는 사람 혹은 그 동에 관련된 사람과 같이 있는 그게 범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격이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던지고 나서 나중에 공격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시신이 밖에 노출이 된다는 내 공격이 내 범행이 밖에 누구든 볼 수 있는 곳에 노출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진 거잖아요. 죽이려고 던진 거죠. 네. 근데 말하자면은 이 목적 자체가 네. 돈을 노린 걸까? 돈을 노렸다기보다는 애매하죠, 이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살해를 한 경우. 그게 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폭력적인 상황에서의 공격과 공격의 마무리. 그런 정도로 일단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보통 시신을 유기하거나 안 들키려고 하는 심리가 일반적인데 이거는 시신을 보이는 곳에 던진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범행이나 신분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꺼리낌이 없었을까요? 그럼요. 만약에 그거는 이제 상황 자체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칼로 이게 이제 뭐 협박이나 이런 걸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종의 피해인 거죠. 도주를 도망을 간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죽일 생각 자체는 아예 그렇게 죽일 생각. 네. 이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는 아닌데 거기가 하필 또 난간이고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그런 형태로 이제 뒷마무리가 된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지금 이 서초구 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하려는데 또 신고 전화가 한 통에 걸려옵니다. 이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민 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하려던 그때 112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그녀를 따라가려고요.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숨진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박 씨였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19층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사업장을 운영하는 30대 사업가로 숨진 피해자와 유흥주점에서 만나 1년여간 동거한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서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약속도 받았고요. 근데 제 경제 사정이 나빠지니까 그녀가 유흥업소에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더 싫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업소 일을 시작한 민 씨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박 씨. 거기에 박 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본가에서 지내다가 그날 사건 장소인 아파트로 돌아온 박 씨. 민 씨가 집에 없자 박 씨는 자신이 집에 온 사실을 숨긴 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통화 도중에 피해자가 업소에서 다른 남자랑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무래도 피해자가 흥분하니까 피해자는 두려워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이렇게 톡을 보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돈까지 끌어서 줬는데 저한테 고마워하거나 미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를 배신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저녁 7시경 박 씨가 집에 있는 줄 모르고 귀가한 민 씨. 그녀가 집에 오자마자 박 씨는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흉기를 뽑아들고 우리는 답이 없으니 함께 죽자. 나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같이 죽자라고 협박조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피신하자 뒤를 쫓아간 박 씨.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를 통해 비상계단으로 도망가자 박 씨는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밀었다는 박 씨.
이미 피를 흘려 숨져가고 있는 그녀를 왜 굳이 밖으로 던진 것일까? 끝내 박 씨는 그 의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 그런데 검찰은 박 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왜 사체를 밖으로 던졌을까? 이게 상식선의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해봤습니다. 의혹으로 시작된 마약 검사. 그런데 실제로 박 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범인이 일단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해서 그냥 뚫고 들어가서 검거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실제로 뭐 이제 연탄을 피워놓고 발견된다든지 제초제를 먹고 발견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죽죠, 근데. 안 죽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럴 거였으면 이미 죽고 연락을 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건을 다시 생각해야죠. 전화한 거는 왜 전화했을까? 이건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죠. 형량을 감경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애초에 계획했거나 어차피 나는 잡힌다. 예, 당연히 잡히겠죠. 네. 뭐 신원만 금방 파악하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자살. 근데 그 다른 얘기를 해는 거죠. 사랑하는 여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는 서로 뭔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거다. 나도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 안 하면은 상당히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다만 팩트는 어쨌든 둘이 거기서 거주를 했다. 그리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게 뭐 왜 유흥업소를 다시 나가고 뭐 그 배신감을 느낀 건 본인의 생각이고. 네. 근데 본인이 잘해주려고 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당연히 자기가 같이 산 사람이라고 하면 처갓집에도 돈도 주고 뭐 그거 가지고 생색나는 건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돈으로만 바라보고 자기 피를 빤 그런 형태 아닌가. 그래서 배신감에 죽였다 이 얘기예요. 일단 본인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쫓아가서 찌르고 데려와서 다시 또 밖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감정이 갖고 네. 그럼 치료를 받게 해주거나 119에 신고가 와서 자수한다든지. 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없었어요. 네. 보시면 배, 엉덩이. 엉덩이 여기가 팔. 치명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던졌을까? 근데 이제 혈흔을 봐서는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이렇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피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 안으로 왜 데리고 왔을까? 거기서 뭘 했을까? 의식은 왜 잃었지? 근데 그걸 의식을 잃었다고 던져버리? 여기서 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 진술이 진술에서도. 좀,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또 싸워서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마약이 나왔어요. 이제 확인해 보니까 2020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일부와 대마를 흡입했던 걸로 조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던지기 등등 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마약 일명. 네, 그렇죠. 네. 마약을 구입한 거죠. 아니 근데 마약을 했다고 여성을 그렇게 살해한다는 거는 이거는 네. 뭔가 연결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전에 잠깐 뭐 마약 특집에서 네. 했었는데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굉장히 취한 사람이 굉장히 잔혹하게 아파트에서 그렇죠. 거기도 이제 여자를 뭐 던진다든지 뭐 이런 그 이슈가 그렇죠. 또 있었어요. 어떤 마약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마약류가 검출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마약류라는 걸 오랫동안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것 때문에 던졌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고 뭔가 다른 어떤 다툼이 또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살해를 하고 그러니까 살해죠 이제. 네. 증거는 자기가 없앨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수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인 측은 박 씨가 이제 마약류로 인해서 심신 미약 상태 그리고 사건 전에 40시간 정도 잠을 못 잤다. 선처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원래 마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수하기 전에 네. 마약을 했거나 네. 자수한 그 전화한 후에 마약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약류는 검출이 되죠. 네. 그죠? 근데 범행 당시에 마약을 했는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 지금 그걸 구분을 해야죠. 범행 이후에 한다면 사실 이제 심실상실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어차피 그렇죠. 조금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 2004년 정신과에서 비언어성 학습장애, 활동 및 주의력 장애, 일과성 틱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양극성 정동장애 뭐 이런 등등에서 의심 진단을 받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정신과 치료를 그 이후에 받아왔던 것들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빠져나가려는 놈들이 네. 정신과를 몇 번 다니면서 이렇게 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왜냐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임상적 추정, 의심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확정이 아니. 우리가 과학적 판단으로 이거 수치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아는 놈들은 얼마든지 쉽게 말로 의사들을 속일 수 있는 거라서 네. 네, 재판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심실상실 주장에 대해서 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옆집 사람이 소리를 듣고 나올 것을 염려하여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이뤄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당시에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것은 부패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심신미약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는 얘가 왜 굳이 죽였을까? 물론 소리가 나가 질러갖고 이렇게 끌고 들어갔다고 봐요. 네. 그 다음에 뭘 했냐 이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게 지금 규명이 안 된 거예요. 끌고 들어간 상태에서도 막 그냥 뭐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갖고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큰 소리 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떨어뜨려요? 거기에 또 뭘 공격을 하거나 뭘 마지막 고리 하나가 밝혀지지 빠진 않았네요. 거죠. 빠진 거죠. 네. 그걸 빠진 것 때문에 형량이 25년 나온 거죠. 말하자면. 이게 좀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법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을 성매매. 네, 거죠.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소유 돈과 소유 이 개념이 있는 사람이 네가 내 소유를 벗어나려고 해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조금 더 소유욕이나 어떤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또 어떤지 모르죠. 조금 네. 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의 감정적인 측면과 관계적 측면을 좀 더 재구성했어야 된다. 죽인 이유는 설명이 돼요. 근데 명확히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형량과 관련된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갑자기 만나던 사람이 자기를 찌르고 던져서 마지막에 이 피해자분께서 보셨던 풍경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